안녕하세요. 알파카 책방의 나대장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집안일을 책임지시길 바라더라고요. 20살이 이제 성인이니까 가정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지셨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제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많이 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면 그때 아버지께서 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가 필요한 사람,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은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군인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의 리더십, 그 중에서도 군인으로서 훌륭한 인정을 받고 있는 바크 소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강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는 때 세리던 요새에서 수습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강연의 연사는 CA 바크 소령으로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강연이야말로 리더십에 대한 가장 훌륭한 교본이라 생각되어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바크 소령의 강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제 곧 기관들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위치에 서게 된다. 충성스럽지만 훈련이 채 되지 않은 기관들의 지휘와 안내에 의존할 수 없는 민간인들이다. 그러므로 기관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법이 된다. 우연히 던진 한마디도 그들의 기억에 새겨지고 행동거지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모방을 받게 된다. 옷차림, 몸가짐, 말투, 지휘 방법까지 그대로 모방될 것이다. 부하들 중에는 기관들한테 존경과 충성심을 바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따져보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사실 그런 부하들은 기관들이 지도자 자질을 갖고 있다는 확신만 들면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런 자질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조직 내에서 기관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신념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던지고 정의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곳은 오로지 군대밖에 없다. 임명장이 기관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기관들이 앞으로 근무할 곳을 지정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진정한 리더십에는 중요한 구성 요소가 있으니 바로 첫 번째, 자신감, 두 번째, 자기 희생, 세 번째, 온정, 네 번째, 공정성, 다섯 번째, 결단력, 여섯 번째, 위험, 일곱 번째, 용기를 말한다. 첫 번째, 먼저 자신감이란 일단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부하들보다 환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대원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취사 반장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젠장, 나보다도 모르는 게 많잖아. 부하들 사이에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면 기관이 내린 지시는 조용히 그리고 태연히 묵살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귀환들한테 맡겨진 업무만 파고들지 말고 두 계급 윗선에서 하는 일까지 정통해야 한다. 즉, 전쟁 중에 기관들의 목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임무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된다. 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폭넓은 시각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하고도 유머러스하게 당황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한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분명하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두 번째, 자기 희생은 리더십의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기관들은 언제까지든지 주고 또 주어야 한다. 가장 힘든 일과 가장 큰 책임은 지도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아침에는 가장 먼저 일어나고 밤에는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들이 맡고 있는 부하들의 고통에 대해 동정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위로랍시고 기관들 자신의 고민거리를 늘어놓아 부하들을 더욱 납신케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부하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관들 자신의 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세 번째, 온정 역시 리더십의 필수 요소이다. 병사들은 기관들의 자식과 같다. 그러므로 기관들 자신의 먹을 것을 챙기기 이전부터 부하들을 챙겨주고 기관들의 잠자리를 살피기 이전에 부하들의 잠자리를 살펴야 한다.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하고 불필요한 노동으로 인해 그들의 힘이 소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네 번째, 지도자로서 공정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의사가 병세를 진단하듯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진단에 확신이 섰을 때 해결책을 적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보상을 받을 만한 부하가 있으면 반드시 적절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주어야 한다. 중간에 그 공을 가로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전쟁 시에는 모두에게 영광이 돌아갈 기회가 많다. 부하들에게 기회를 주라.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기생충이다. 다섯 번째, 장교로서 결단력을 요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는 천재야. 전후좌우 논리적으로 판단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그는 본능적으로 행동했을 뿐이야. 과연 그럴까? 천재도 무한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얻은 것에 불과하다. 위급한 상황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공부해 두고 그런 상황에 대처할 전략과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상부의 명령 없이 행동할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군대의 리더십에서는 상관으로서 위엄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하들의 친구가 되어주되 사사로운 관계는 되지는 말아야 한다. 상관으로서 반드시 위엄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부하들이 귀관을 거리낌 없이 대한다면 그것은 귀관들의 잘못이지 부하들 때문이 아니다. 특히 부하들의 사기를 도둑답시고 그들 앞에서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로 인해 부하들이 귀관들을 경시하게 될 수도 있다. 귀관들이 충성, 존경, 헌신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부하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또한 장교로서 평소 품행에도 흠 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7번째, 이제 지도자의 용기에 관해 언급할 차례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말한다. 만약 부하들이 기관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는데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면 잘못은 기관들 것이지 부하들 때문이 아니다. 결과가 실패라면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부하를 탓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이다. 마지막으로 기관들이 진정으로 리더십을 열망한다면 사람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겉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겉모습과는 딴판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